나는 좁다. 나는 좁다. 나는 좁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더스트워시. 안녕하세요. 해피 버스데이 글리터? 그거 일명 저희 돌잡이 글리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그 두 번째 이벤트 하지 않았나요? 그 뒤로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오라킨 전부 다 그 마음 알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커스텀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리미티드 하나가 없으면 좀 마음이 그렇죠. 오늘은 스텔라 계속 이용해서 진짜 오랜만에, 원래 잘 안 했거든요, 라방에서. 핸드페인팅이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어차피 그리는 거밖에 없어가지고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가요? 크리스마스여서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했는데, 요 우드스탁은 약간 이거 오너먼트 안에 갇혀진? 근데 오늘은 우드스탁은 솔직히 그리기가 너무 쉽고 간단해서 보여줄 게 딱히 없고, 그래서 스누피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경은 그냥 제가 원하는 배경을 할까요? 무슨 배경에다 할까요? 어떤 배경이 마음에 드실까요? 1, 2, 3, 4, 5, 6, 7, 8 중에서 1, 2, 3, 4, 5, 6, 7, 8 중에서 혹시 제가 배경으로 깔았으면 하는 컬러가 있나요? 없으면 그냥 제가 고를까요? 안녕하세요. 마스크 벗자.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라인도 조금 잘 보여야 되니까 어두운 컬러보다는 조금 밝은 컬러 사용을 해서 그리도록 할게요. 요 두 번째 컬러랑 여섯 번째 컬러가 그 라인이 좀 잘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네. 두 번째 컬러로 갈게요. 여섯 번째 컬러는 약간 뭔가 여름 같지 않아? 여름 같을 수 있죠. 약간 막 눈 같은 거를 표현하고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눈을 표현하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겨울 옷을 입고 있는 아이를 표현할 거라서, 요거 팁 사이즈는 패디 팁 3번이거든요. 근데 안녕하세요. 그 핸드 페인팅 같은 거 연습하실 때는 패디 팁 3번에 먼저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은 4번. 왜냐면은 4번이 사람 그 엄지손톱 크기랑 가장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는 큰 데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큰 데다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표현할게요. 큰 팁이라고 하면 1번은 너무 크고 한 2번? 근데 원래 큰 데다가 그리는 게 더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쉬운데 왜냐면 도화지가 크니까 나중에 작은 데다 그리려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연습하실 때 너무 큰 거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요? 아, 그래도 연습하는 거니까. 연습은 뭐, 저도 처음에 막 핸드 페인팅 같은 거 연습하고 그럴 때는 막 1호 팁에다가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너무 크니까, 아, 구도 잡는 게 더 힘든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패디팁 4번이 보편적으로 사람들 엄지 크기랑 비슷하거든요. 지금 제가 쓰는 건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세미나나 라방 같은 거 할 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큰 데다가 그리거나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연습할 때는 패디팁 4번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게 보면은 지금 올렸을 때 조금 큰 감이 있거든요. 얘가 3번. 그리고 4번에다가 이렇게 막상 4번을 보면은 굉장히 좀 작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매번 그리다 보면 적응돼요. 마지막 한 번 더 바를게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분들께 손에 시술해드릴 때도 훨씬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래는 제가 미키마우스를 그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 미키마우스도 라방에서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스누피를 하기로 했어요. 더 빨리 더 빨리 그릴 수 있거든요, 스누피는. 미키마우스보다. 미키마우스도 뭐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진 않는데, 요거는 펌핑 미드 타입. 네, 브러쉬. 팁 사이즈. 핸드 페인팅 연습하실 때 팁을 너무 큰 거에다 연습하지 마세요. 뭐 초반에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초반에 연습하고 점점 적응이 되다 보면은 팁 사이즈는 한 4번 정도? 4호? 그게 엄지랑 가장 보편적으로 비슷하거든요, 크기가. 보통 핸드 페인팅 할 때 엄지 손톱에다가 많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거 하잖아요. 뭐 컬러를 바른다든지. 그래서 가장 엄지 크기랑 비슷한 패디팁 4번 에다가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스누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너무 쉽잖아요. 솔직히 구도라고 하기에는 뭐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그 스누피를 그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 스누피 얼굴이 길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스누피 얼굴이 길어지면 약간 짭 스누피 느낌이 나가지고, 저 핸드 페인팅 할 거라서 미경 한번 닦았어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가지고 조금 오늘의 목표는 짭 스누피가 되지 않게. 아, 물론 핸드 페인팅은 전부 짭이 안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브러쉬는 저희 아티스트 브러쉬 라이너 3번 쓸 거고, 컬러 젤은 그거 지니 페인팅 쓸 거예요. 우선 그 스누피, 원래 제가 그 핸드 페인팅 할 때 그리는 패턴이 있기는 한데, 스누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간단하기도 해서요, 막 가이드를 잡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스누피 그 얼굴 모양 있잖아요. 얼굴 모양을 그냥 대충 잡아놓고 위에 그 곡선이라 그러죠. 얼굴, 위에 정수리, 얼굴, 이렇게 여기 라인만 딱 잡으면 그냥 그리거든요. 이때 스누피 여기 얼굴이 많이 길어지면 안 돼요. 여기 얼굴 많이 길어지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렇게 내려서, 여기를 제가 신경을 안 쓰는 게 어차피 모자를 씌울 거라서
대충 그냥 뭐 알아만 보면 돼요. 아, 여기가 정수리가 있는 부분이구나, 이 정도? 그리고 저는 핸드 페인팅 할 때는 짧은 라이너 말고 롱 라이너를 좀 많이 쓰거든요. 근데 핸드 페인팅 할 때 라이너 기본적으로 3개는 써요. 최소 못해도 2개 이상은 써요. 한 캐릭터 그릴 때도. 그것도 그리면서 왜 그러는지 설명도 해드릴 테니까 그냥 여기도 이렇게 대충 귀 부분 됐구나 라고만 이렇게 해놓고, 여기 목 그쵸, 벌써 보이죠? 깐날 스누피. 아, 이거 스와 저번에도 사이즈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제가 진짜 죄송하게도 이 사이즈를 몰라요. 그냥 진짜 갖고 있는 거를 쓴 거라서. 그리고 여기가 너무 또 날씬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 스누피가 날씬해요. 그래서 여기를 더 올려줍니다. 특히 이렇게 구도 잡을 때는요, 여러분, 짧은 라이너보다는 조금 긴 라이너 쓰시는 게 편해요. 잠깐만, 목을 좀 늘리고, 그쵸, 그 캐릭터를 그릴 때도 때에 따라서 다른 브러쉬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하나로 다 썼거든요. 근데 그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좋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브러쉬도 때에 따라서 무조건 같이 써주시는 게 좋고, 이 정도. 저 진짜 막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저 정말 다 생각해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그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은 얼굴은 뭐 이미 다 그렸죠. 그러면은 스누피가, 저는 그 산타 옷 입은 스누피를 그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옷까지 이렇게 같이 그릴게요. 그 산타 옷, 빨간 색깔 산타 옷이랑 빨간색 산타 모자 쓴 거. 제가 조금 있다가 숏라이너도 쓸 거거든요. 숏라이너는 어떨 때 쓰는 게 좋은지도 같이 설명을 해서 드릴게요. 아이, 그럼요. 막 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완성은 채색할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드는 대충. 이렇게. 가이드는 대충만 잡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지? 내가. 그리고 지금 여기 수정할 건데, 요거는 제가 수정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브러쉬인데 포인트 6번이거든요. 지금 가이드라인 잡느라 수정을 할 때는 저 브러쉬를 쓰는데 거의 수정할 때는 브러쉬 잘 안 쓰는 편이기는 해요. 아이, 그럼요. 가이드는 대충. 봐봐요. 막 지금 난리 났어. 막 라인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우선 대충 그리고 보는 거죠. 모자.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약간 뭐 하는 건가 싶기는 한데. 이렇게 모자, 그 다음에 모자 끝에 또 이 털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털, 이거는 그리지 말고 그냥 같이 한꺼번에 채색해요. 이때 이렇게. 이것도 막 엄청 동그랄 필요 없어요. 털 뭉친데 어떻게 동그래요. 그냥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할게요. 그래서 그리고 브러쉬 관리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저 지금 이거 썼잖아요. 그냥 이렇게 페이퍼로 닦아요. 그 다음에 그냥 요거 저희 브러쉬 클렌저거든요.
이렇게 이 브러쉬 클렌저에 브러쉬가 이 땅바닥에 닿지 않게만 닦아주고 그냥 이렇게 또 한 번 닦아주면 저는 끝. 브러쉬 관리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색을 해야겠죠. 채색할 때는 엄마 내 브러쉬 채색할 때는 요거 라이너 2번이거든요 보면은 약간 더 도톰해요. 얘는 라이너 2번. 그래서 채색하거나 그 볼 터치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꺼운 브러쉬를 쓰면 두꺼운 브러쉬로 채색할 때 또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제가 지금 채색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젤을 잘 쓰시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채색을 하잖아요. 또 채색하다 보면은 또 우리 통젤이나 핸드페인팅 젤 같은 경우는 얇게 쓰세요 말하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얇게 쓰신다고 이렇게 막 붓자국이 다 나요.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얇게 쓰시면 얼룩 같은 게 티가 다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도 그래도 어느 정도 양을 끌고 와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양을 끌고 와서 근데 노란색,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의하는 게 좋기는 하죠. 그래서 노란색, 초록색은 이렇게 자국이 나더라도 좀 더 얇게 발라서 2코 정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화이트나라든지 조금 발색이 잘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조금 양을 조절을 하셔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얼룩진 거 보이죠? 얼룩덜룩 얼룩덜룩 이거 우선 채색을 좀 다 해놓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채색할 때도 마찬가지로 젤을 조금 떠와서 이 사이드 부분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가이드로 라인을 조금 이상하게 땄는데 채색할 때 이렇게 젤을 끌고 와서 내가 처음부터 가이드 라인을 잘 잡았던 것처럼 라인을 한 번 더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채색할 때 가이드를 그 가이드 라인 그려놓은 걸 한 번씩 더 정리합니다. 내가 못 그렸을 수도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을. 제가 아까 가이드라인 대충 그리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요. 라인.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동그랗지가 않거든요. 이때도 그냥 젤 끌고 와서 라인 한번 깔끔하게 맞춘다는 생각으로. 왜냐면 가이드라인을 그려놓고 그대로만 그리려고 하면 그게 더 스트레스 받아요. 자, 요렇게 해놓고 큐어링 할게요. 여기 모자 위에 부분도 하얀색이거든요. 근데 같이 안 채색하는 이유가 물론 저는 원래 그릴 때는 같이 채색을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따로 체크만 해줘도 라인 그릴 때 훨씬 수월하고 내가 잡아놓은 구도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랐을 때는 이렇게 붙어있는 곳이라도 같은 컬러여도 따로따로 채색해주면 조금 더 편해요. 아, 가이드라면 제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쵸, 가이드라인이 벗어날 수도 있죠. 아, 제가 그 생각은 못했네. 이렇게 보면 아무리 같은 젤이어도 경계선이 무조건 보이거든요. 따로 채색을 하게 되면 그 점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화면상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턱이 생기고 어쨌든 그 라인이 생겨요. 요렇게 해서 큐어링. 그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면은 그때는 또 그 수정 브러쉬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자 하는 캐릭터 안에서 무언가 벗어나고 삑사리가 나면 컬러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캐릭터 바깥으로 벗어나면 내가 그 캐릭터를 확장시키지 않는 이상 브러쉬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진짜 핸드페인팅이란 정말 매력적인 아트거든요. 정말 다들 핸드페인팅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캐릭터도 많이 그리시고. 이때도 제가 지금 하얀 색깔로 다 이제 라인을 그려놨잖아요. 저는 이렇게 끝에서부터 라인 정리하면서 채색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끝에서부터 여기도 이렇게 라인 잡아주고, 그리고 그 핸드 페인팅 할 때 진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브러쉬 뭐 쓰냐고. 제가 세미나를 하건 라방을 하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브러쉬거든요. 진짜 브러쉬는 천차만별인데 자기한테 맞는 브러쉬를 써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저희 브러쉬는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 콜링 스킴으로 제작이 돼가지고 컬러의 함유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렇게 지니 페인팅 젤을 썼는데 제가 저희 브러쉬랑 다른 브러쉬랑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젤인데도 라이너 발색이 안 나와요. 라인 발색. 그래서 제가 다른 브러쉬로 썼을 때 라인을, 솔직히 캐릭터 할 때 구도도 어렵지만 라인 따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라인을 2번씩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브러쉬는 좋은 거 써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죠. 디즈니랑 색깔 안 겹칩니다. 비슷한 톤일 수는 있어요. 근데 색깔이 겹치진 않아요. 그런 말 있죠. 세상 아래 같은 레드는 없다. 립스틱 고를 때 다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니랑 디즈니도 항상 저희가 뭐 박람회를 하거나 이럴 때 비교해 보시라고 따로 이렇게 발라놓은 게 있거든요. 2개 비교해가지고 색감이 완전 달라요. 자, 디즈니랑 약간의 차이점은 지니보다는 디즈니가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약간 띡한 거를 조금 띡한 게 싫어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약간 디즈니를 조금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지니 네일은 캐릭터 말고도 쓸 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희 뭐 지니도 그렇고 디즈니도 그렇고 그 저희 통젤 있잖아요. 핸드 페인팅 젤은 그 캐릭터를 안 그려도 진짜 쓸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저 지금 숏라이너 쓸 거거든요. 숏라이너는 이렇게 채색하기 힘든 부분, 그리고 숏라이너 쓸 때는 이렇게 채색하기 힘들거나 작은 부분에도 쓰지만 눈, 코, 입 그릴 때도 숏라이너 씁니다. 눈, 코, 입. 뭐 스누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눈, 코, 입이 굉장히 쉬운 편이죠. 뭐 전밖에 없으니까. 근데 뭐 미키라든지 공주라든지 이런 거 그릴 때 눈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곡선 같은 것도 긴 라이너가 들어가면, 물론 긴 라이너가 편하신 분은 쓰셔도 돼요.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롱 라이너로 그런 작은 것들을 그리게 되면 물론 편하신 분들은 계속 쓰셔도 되고, 조금 나는 브러쉬 쓰는 거에 있어서 잘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롱 라이너 말고 숏 라이너로 눈, 코, 입을 그려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은 그런 눈이라든지 이렇게 작은 곡선들 생기잖아요. 그런 거 라인 그려줘야 될 때, 그럴 때 너무 길면 브러쉬는 텐션이라는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하려고 했는데 여기 또 이렇게 단추를 또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썼을 때, 그래서 다른 브러쉬를 막 썼을 때는 똑같은 길이의 브러쉬인데도 그 뭐지? 눈 그릴 때는 이 브러쉬, 근데 다른 거 할 때는 같은 길인데 다른 데 거 브러쉬 막 이렇게 썼어요. 왜냐면 텐션감이 약간 다르니까. 그럼요. 낱개 구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렇게 대부분 안녕하세요 요렇게 뭐 다 그려놓잖아요. 그러면은
라인 먼저 그리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목구비를, 눈, 코, 입을 먼저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얼굴 라인을 먼저 그리고 이목구비를 약간 그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약간 얼굴의 형태가 완벽하게 뚜렷이 나와 있어야지 제가 눈, 코, 입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의 위치가 약간 보이거든요. 네, 붓은 다 뒤질 거예요. 근데 그 뭐라 그러지? 지금 얘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 아니고 눈알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눈도 콩콩 점을 찍고 이렇게 찍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그냥 눈, 코, 입 먼저 그립니다. 눈, 코, 입 그릴 때는 숏라이너 쓸 거예요. 숏라이너를 쓸 건데 여기는 먼저 귀. 귀를 먼저 그려주세요, 여러분. 왜냐면은 귀를 그려야 눈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될지 약간의 감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스누피는 너무 얇은 라이너들이 아니어도, 얇은 라인이 아니어도 예쁘고 완성도가 높다는 장점이 또 있죠. 그래서 많이 그리시기도 하고. 귀때기를 먼저 그려주고, 귀때기 안에는 그냥 대충 살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만 채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눈을 그릴 건데, 눈 그릴 때는 원래 라인 그릴 때 라이너 브러쉬 이렇게 정리 되게 깨끗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눈 그릴 땐 좀 안 그러는 편이긴 해요. 눈 그릴 때는 약간 도톰하게. 근데 끝에 이슬이 맺히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슬이 맺히기 전에 갖고 와서 찍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그린다기보다는 약간 찍어낸다는 개념? 아니, 그럼요. 막 칠해도 돼요. 근데 아시죠? 이렇게 한다고 막 칠해가지고 갖고 왔다가 위치 어디다가 하지 하는 순간 브러쉬 이슬 맺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슬 맺히기 전에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눈도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코 같은 경우도 약간 똥똥해도 되거든요. 미키 코도 솔직히 조금 미키가 뭐랄지 그 원본 미키 있죠. 진짜 정성 미키를 보면 코가 살짝 큰 편이에요. 그래서 얘도 살짝, 특히 스누피는 코가 작으면 눈같이 보이거든요. 절대 안 돼. 그리고 이제 입 같이 그릴 건데, 입도 원래 그 스누피 입도 그렇고 미키마우스 입 라인 그릴 때도 롱라이너 조금 더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입 라인 그릴 때는 롱라이너로 그리니까 양쪽 대칭도 안 맞고 비율도 안 맞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입 그릴 때 짧은 라이너 씁니다. 그리고 스누피는 입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이렇게 그렸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손 떨리는 것처럼 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큐어링하고 나머지 라인만 같이 그릴게요. 라인 그릴 때는 숏라이너 안 쓰고 롱라이너 쓸 거예요. 겉에 큰 테두리 라인 그릴 때. 그래서 아까 쓰던 롱라이너를,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리지? 이렇게 있잖아요, 팔레트가. 그럼 젤을 이렇게 묻히시잖아요.
젤을 묻힐 때 저는 약간 이렇게 처음 쓸 때는 이 컬러를 처음 쓴다 할 때는 브러쉬를 약간 이렇게 흔들어서 브러쉬 사이사이에 젤이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젤들을 이렇게 먹여주거든요. 이렇게 먹여주고 여기서 먹였으면 요거 그대로 옆으로 갖고 와서 한 번 더 정리해요. 그러면은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뭐라 그러지? 자꾸 브러쉬에 이슬이 맺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렇게 정리하면 그러니까 양을 너무 많이 쓰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다 보면은 양이 모자라서 라인이 끊기겠지? 약간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브러쉬가 컬러의 함유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잘 머금고 있어야지 요렇게 날씬하게 빼도 길고 오래 쭉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스누피는 약간 라인이 두꺼워야 예쁘거든요. 끝에 있는 라인이, 그 겉 라인이. 네, 브러쉬 생먹일 때 진짜 그때 잘해주시면 이슬도 안 맺히고 브러쉬 쓰시다가 불편하신 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두껍게 그려도 되고 얇게 그려도 되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두께감은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많이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브러쉬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럼 그 이슬 맺힌 거를 끌고 와가지고 그걸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그런 테크닉이 생기더라고요. 브러쉬에 이슬 맺히면 다시 브러쉬 정리하고 약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브러쉬에 이슬이 맺혀 있으면 중간에 맺혀 있는 그 이슬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또 라인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브러쉬 같은 경우는 다 쓰다 보면은 또 많이 상하는 게 브러쉬라서 그리고 라인 그릴 때 한 번에 쭉 가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 이제 끊어서 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끊어서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끊어서 가는 게 나쁜 거는 아니라서 물론 손이 한 번씩 더 가긴 하겠죠. 그래서 이쪽도 귀 부분 같이 연결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방송이나 세미나 때 핸드 페인팅을 하면 평소에 그리던 것보다 더 못 그리는 것 같아. 나는 틀려 먹었어. 틀려 먹었어. 응? 어떤 게 틀려요? 나 방금 무슨 말 했지? 와, 방금 내가 한 말도 까먹었어. 대박이다. 아, 청소. 맞아요. 베이스 먹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베이스 안 먹여요. 라이너 할 때는 베이스 안 먹이고요. 스퀘어라든지 라운드 같은 거 할 때는 베이스 먹여서 청소하죠. 근데 라이너 같은 경우는 베이스 안 먹여요. 베이스 먹여서 모양 잡아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 브러쉬가 모양이 많이 망가지거나 이러지 않아서 저는 딱히 브러쉬 먹여서 보관은 안 합니다. 근데 지금 거의 2년? 3년째 쓰고 있어요, 잘. 맞아요. 방송은 항상 어렵고도 멀고 세미나도 어렵고도 먼 여정이죠. 정말 할 때마다 이렇게 그냥 방송을 할 때도 그렇고 세미나를 할 때도 그렇고 그
보통 때보다 솔직히 떨리긴 떨리잖아요. 그냥 나 혼자 집중해서 그릴 때랑은 약간 다른 느낌? 그래서 진짜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그려요. 정말 정말 많이 그리고 세미나나 라방을 합니다. 평소에 잘 그리던 것도 그냥 되게 열심히 더 그려봐요. 그러니까 방송하면은 그 기량만큼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그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가 그 심화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직접 만나서 같이 보고 그 자리에서 같이 해보는 그런 세미나들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세미나 할 때는 다들 제 거를 보고 이제 저희 세미나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실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많이 그려봐요. 정말 저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세미나 준비 과정은 힘들지 몰라도 저는 세미나가 너무 재밌어요. 근데 진짜 오프라인 세미나 해본 지가 언제야? 왜? 왜요? 왜? 숨 안 참으셔도 돼요. 그래서 세미나 할 때도 제가 그 뭐라고 그러지? 요렇게 그 캐릭터라든지 핸드페인팅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그 캐릭터를 세미나 시작하기 전까지, 가기 전까지 한 50개는 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못 그려도 30개 이상은 그리는 것 같아요. 약간 항상 그리면서도 생각하죠. 야, 네가 지금 이렇게 그리면서 네가 지금 이걸로 세미나를 하겠다고? 하는 나의 책찍질? 그래가지고 진짜 진짜 많이 그려봅니다. 아, 여기는 이제 라인들이 짧으니까 이 정도는 말하면서 그릴 수 있어요. 막 엄청 집중해야 되는 막 눈, 코, 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핸드페인팅을 할 때도 그 뭐라 그러지? 당연히 라인 얇게 그리고 예쁘게 그리면 좋죠. 근데 라인은 안 얇아도 돼요, 여러분.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하지만 너무 두꺼워도 안 돼요. 그 50개를 그리는 게 저도 이제 그리다 보면 저도 물론 잘해야 되니까 많은 분들 앞에서 한 번에 슉슉슉 잘해야 되니까 연습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그리다 보면 그것도 생겨요.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렸었는데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잖아 하는 그런 게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미나나 라방은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혼자 그릴 때는 뭐 3시간이 걸려도 상관없고 4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지만 이제 세미나나 라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리면서 설명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 상태로 큐어링 할게요.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리면서 시간도 같이 재서 시간도 줄이는 거예요. 내가 설명이랑 시간이랑 그리면서 무조건 이 시간 안에는 나와야 된다. 약간 요런 생각? 그리고 다시 숏라이너를 꺼내 들어서 작은 원들 있죠? 작은 원들 라인 그려줄게요. 아, 맞아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요런 거 그릴 때 약간 집중하게 되죠. 짧은 라인 아니라 곡선. 저 곡선 그릴 때는 진짜 저도 항상 숨이 멎어요. 항상 숨이 멎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동그라미는 그냥 이 캐릭터의 일부이잖아요. 이 나머지 라인들을 잘 그려놓잖아요. 근데 얘 살짝 삐끗해. 약간 굵기도 다르고 내가 라인을 좀 못 그린 것 같아 하더라도 티가 안 나요. 왜냐면은 전체적인 나의 스누피는 깔끔하게 그려졌으니까. 맞아요. 동글뱅이는 어쩔 수 없어요. 연습하셔야 돼요. 진짜 많은 분들이 물어보잖아요. 캐릭터 어떻게 하면 잘 그려요? 라인 어떻게 하면 잘 그려요? 하는데 정말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연습이라는 게 어떻게 연습을 하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막상 막 그러신 분들 있죠.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무조건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 어떻게 연습을 하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많이 그려보세요는 정말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잘 그려요 이랬을 때 정말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정말 일반적인 얘기고, 그쵸. 스마일도 연습해야 되고 라인도 그냥 라인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각도로 라인도 연습을 해보고 요렇게도 만져보고 저렇게도 만져보고 브러쉬 이렇게도 잡아보고 저렇게도 잡아보고, 브러쉬는 내가 편하는 대로 잡는 게 맞고, 그러니까 내가 편한 포지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라이너 같은 경우는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바꾸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런 게 조금 많이 있죠. 스마일 근데 그게 정답이기는 해요. 동그라미 어떻게 이쁘게 그려요 라고 하면은 스마일 연습하라고 정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스마일만 연습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스마일을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연습하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그냥 스마일 많이 그리세요 라고 저도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저렇게 연습하세요 라고 말을 해줄 수도 있지만, 연습하세요 라고 말만 하는 게 이거를 내가 아무리 백날 첫날 말로 설명을 해봐야 내가 그리면서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백날 첫날 라인 그릴 때 이 부분에서는 힘을 조금 빼서 텐션을 조금 약하게 사용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각도를 올려서 사용을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은 해줄 수 있지. 말은 해줄 수 있는데 그려보지 않고 말만 듣고 그 말로만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그리면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제 성격이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무언가 만약에 내가 스마일을 그리고 싶은데 스마일을 그릴 때 뭔가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아. 막 원 그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라인으로 그 스마일 라인 따는 것도 너무 힘들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저도 물어보겠죠? 만약에 선생님 있으면은, 아니 선생님 스마일 그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걸 물어보기 전까지 그래도 최소 10개는 그려요. 우선 그려봐요. 우선 10개는 그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답을 못 찾았어. 나는 약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아. 이러면 그때 물어봅니다. 근데 저도 누군가를 알려주거나 이럴 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노력조차 해보지 않고 얻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한테는 뭔가 저도 뭔가 좀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알려주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분들이 해갖고 온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우선 많이 해보고 정말 답답해서 얘기하시는 분과
정말 많이 잘 안 해보고 정말 그냥 몇 번 해보고 답답하니까 물어보는 사람의 차이가 느껴져요. 저도 그게 너무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정말 느껴져요. 그냥 해온 결과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건 저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매트탑 바를 거예요. 매트탑. 저 특히나 막 뭐 미키마우스 정도는 그래도 미키마우스가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미키마우스 말고도 더 어려운 캐릭터들 많이 있잖아요. 뭐 인물, 뭐 다른 캐릭터들 등등등 이런 게 있으니까 진짜 그리는 게 다르거든요. 어떻게 그리는지. 그래서 정말 내일의 그림 말고도 험하다. 그래서 돈 내고 수강 들으러 가시면 진짜 되게 정확히 더 잘 알려주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라인을 그렸을 때 잘못 그린다는 거를 알려주고 하는 거를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배우는 게 짱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뭐라 그러지? 그 오프라인 세미나를 하면 최대한 한 명 한 명씩 봐드리기는 하는데 한 명 하면서 봐드리면서 라인을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손의 각도를 조금 더 수정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하면 정말 한 타임에 거의 막 30분, 40분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안에 쪼개서 한 분 한 분을 다 봐드려야 되다 보니까 정말 저도 마음 같아서는 거기 진짜 붙잡고 라인 그릴 때는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선생님 손을 조금 더 틀어주시고 각도를 좀 이렇게 해주시고 브러쉬의 양은 요 정도 묻혀주시고 아니요 양 잘못되셨고요. 이런 거 다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최소한의 오늘 내가 만약에 스누피로 세미나를 하게 됐다 그러면은 어쨌든 오신 분들 스누피는 다 그려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그 소규모 세미나처럼 하는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오면은 한 막 3시간이 뭐야. 저 5시간 동안 집에 안 보낼 수도 있거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 그리고 또 저희 젤들이 또 워낙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안 보낼 자신이 있는데 저랑 그냥 반나절 같이 있으면서 나중에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맞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세미나를 다닐 때 그 대규모로만 다녔었단 말이에요. 10분 미만인 세미나를 많이 안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소규모 2박 3일은 나 집에 가면 안 돼요? 요거 바르는 거 광탑이에요. 광탑. 네 맞아요. 탑. 왜냐면은 지금 제가 일부러 글리터를 발랐잖아요. 글리터를 바르고 캐릭터만 무광이면은 완전 더 스티커 같은 느낌이 나요 여러분. 옛날에 저희 디젤에서 2박 1박 2일 세미나 한 적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만족도가 높으셔서 요렇게 해서 큐어링할게요. 진짜 그래서 저는 정말 소규모 세미나를 하고 싶어요. 근데 1대1 하면 너무 그분이 힘들어하실 것 같고 나를 힘들어할 것 같고 한 2대1이나
4대1? 왜냐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하는 저는 그런 것도 좋거든요. 백날 첫날 팁에 그리는 것도 좋죠. 근데 손에 그리면 또 다르거든요, 느낌이. 핸드 페인팅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약간 상호작. 근데 이제 핸드 페인팅이 상호 실습을 할 수 없는 게, 왜냐면은 다들 배우러 오시는 입장이고 캐릭터 하나를 그릴 때 1시간 안에 뚝딱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받으시는 분도 힘들고 그리시는 분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실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핸드 페인팅은. 요렇게 얘는 전부 다 광탑을 썼는데 얘는 그냥 캐릭터만 매트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저 1박 2일 동안 안 주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1박 2일 동안 세미나를 하면 핸드 페인팅만 알려주겠어? 다 알려주지? 원하는 거 다 알려주지. 이렇게 진짜 금방 그릴 수 있어요, 스누피는 여러분. 미키 미니도 솔직히 빨리 그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미키 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세미나 하면서 미키 세미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방송에서 그린 적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섬세하게 들어가진 않았었고, 그 이유가 나중에 풀려고. 나중에 풀려고. 그리고 미키는 그리는 방법도 굉장히 많고 수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딱히 그냥 뭔가 세미나를 해볼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간단한 캐릭터들은 그리기가 쉬우니까 연말에 추가 요금 받고 얼마나 좋아. 저는 요거 3만원 이상 받죠, 개당. 그래서 오늘도 스텔라 사용을 해가지고 요렇게, 원래는 이제 다른 컬러에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 검정 라인이 잘 안 보일까봐 검정 라인 조금 잘 보이는 컬러에다가 좀 했거든요. 요렇게 미키 미니가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고 어려운 캐릭터예요, 여러분. 진짜 정성 미키를 나노 단위로 나눠보면, 쪼개보면 정말 굉장히 까다로운 아이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함부로 세미나를 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 요 정도 가지고 내가 미키를 세미나를 한다고? 안 돼. 약간 이러면서. 정말 미키 미니는 굉장히 예민하고 정말 어려운 캐릭터예요.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눈 크기, 귀 크기, 귀의 위치, 얼굴의 비율의 위치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너무 예민한 아이예요, 걔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키 미니를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손톱에 요거 있는 거는 저희 디젤에 있는 소서리스 자석 젤이에요. 네, 진짜 미키 미니는 그래서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아직 건들지 않고 있는 거고, 나중 되면은 제가 좋은 기회로 세미나 할 수 있으면 그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같이 그려봤어요. 264번이래요. 제가 번호는 몰랐어가지고. 요거는 소서리스에 있는 글리터고, 요거는 지금 여기 옆그락까지 전부 다 스텔라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라방 끝. 1시간 안에 다 잘 그렸죠? 맞아요. 뭐든지 짭이 안 돼야 돼요, 짭이. 뭐든지 짭은 될 수가 없지. 이렇게. 요거는 스텔라, 요거는 소서리스. 보이세요? 제 자석. 오로라킨에서 소서리스도 보여주고 스텔라도 보여주고.
그러면은 오늘 수요일이니까 금요일 날에는 저희 디젤 코리아에서 소서리스 이 컬러로 이제 또 라방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라방 또 봐주시고 다음번에도 예쁜 아트 준비해서 라방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요즘에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 한 거 다시 못 보여줘요. 어떤 거 매트? 요거 라방 어차피 다시 보기 올라가니까 이거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이거 진짜 제가 저번에도 갖고 있는 걸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원형에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뺑뺑 돌려서 쓰는 거 있잖아요.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스완은 아닌 것 같아요. 스완은 아닌 것 같고 되게 좋은 그냥 큐빅인 것 같은데 솔직히 크기는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거 썼어요.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갖고 있었어요. 내가 어느 순간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이 디자인 진짜 예뻐요. 저희 회사에도 지금 4분이나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전파했어요. 너무 예쁘다. 다들 해보세요. 캐릭터도 그려보시고. 네, V컷입니다. 그냥 V컷이에요. 일반 V컷. 그냥 원형 V컷 3개 모아놓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예쁜 아트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준비를 해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